한국 포함 6개국 아동 성착취물 국제공조수사총 544명 적발.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6개국 수사기관이 지난 23월 아동 성착취물 관련 국제공조수사를 벌여 총 544명을 적발, 이 중 435명을 검거했다. 한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47명을 검거했으며 그중 13명은 구속됐다. 범죄 유형은 성착취물 소지 시청 258명, 제작 74명, 유포 42명 등이다. 검거된 이들 중 다수가 10대 213명과 20대 127명이었으며 미성년자 얼굴을 성인 영상에 합성하거나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은 후 유포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일본에서도 아동 성매수 혐의로 111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제협력망을 확대해 성착취 범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2살배기 딸을 폭행하고 막말을 퍼부은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 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딸 비양 당시 2세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나가 죽어라는 욕설과 함께 마대걸레 자루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이후에도 밥을 흘리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숟가락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반복된 폭행과 욕설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라며 다리 엉덩이 등 멍자국과 터진 입술이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한 점과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인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교제하던 5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앙심을 품었다. 결국 지난해 11월 5일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그는 약 한 달 전부터 차량 조수석 아래에 흉기를 숨겨두고 B씨가 또 무시하면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범행을 준비해왔다. 범행 직후 A씨는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초 징역 25년을 구형했기에 양형이 가볍다고 판단,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도 항소 의사를 밝히며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서울에서 활동 중이라던 미국 변호사 남자친구가 사실은 무직의 유부남이었고 불법 촬영과 유포 협박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2년 전 데이팅 앱에서 자신을 서울 근무 미국 변호사라 소개한 B씨를 만나 진지한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실상 무직의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B씨는 A씨 집에 후배들과 함께 방문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A씨가 정신을 잃은 사이 나체 상태의 B씨 후배들이 A씨를 내려다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불법 촬영을 암시하며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중간간 미수 혐의로 고소되었고 검찰은 B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24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A씨는 더 이상 이 남자에게 속는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초등학교 동창에게 소총을 겨눈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5일 살인미수 및 총포화약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68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춘천의 친구 B씨 66집에 무허가 소총과 전자충격기 등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다행히 총이 발사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지만 재판부는 A씨가 실제 발사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위협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손 위치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A씨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이 중 6건은 폭력 전과로 실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법원은 A씨의 반복적인 범행을 지적하며 징역 6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아동 성범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 72위 외출제한 명령을 또다시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30분쯤 자신의 거주지에서 무단으로 나와 건물 1층까지 내려갔다. 이 시간은 법원에서 명령한 외출제한 시간대 오후 3시에서 6시에 해당한다. 상시 감시 중이던 보호관찰관이 제지하자 조두순은 몇 분 만에 자진 귀가했으며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보호관찰소 측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을 검토 중이다. 조두수는 이미 2023년 12월에도 외출제한 시간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는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으며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 중이다.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5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밤 자택에서 반려견이 짖자 목덜미를 잡고 여러 차례 바닥에 내던진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날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선고 후 항소했다. 홀로 출산한 뒤 생후 3일 된 아기를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친모 A씨 33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해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는 2016년 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기를 약 2시간 반 동안 차량에 방치했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재판부는 절대적 보호자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계획적 유기가 아니었고 출산 경험 없는 어린 나이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아내의 외도 장면을 촬영하고 가족들에게 유포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50대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 아내 C씨의 외도 현장을 덮치기 위해 대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해 외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장모와 자녀 등 가족에게 3차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을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고 아내를 협박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B씨 40대여는 A씨의 아파트 침입을 도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가정을 파괴했고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시하며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자신의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해 A씨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으나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이 형량에 반영됐다. 지인을 5일간 지하벙커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중간금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4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 B씨를 차량에 태워 유원지 바지선으로 데려가 전동 이발기로 머리를 밀고 망치로 폭행했다. 이후 밀폐된 지하 벙커에 B씨를 넣고 물을 채워 감금, 강물에 뛰어든 B씨를 다시 건져내 폭행을 이어갔다. 술심부름과 강제 샤워, 샴푸 폭행도 이어졌다. 또 119에 신고한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흉기를 꺼내 협박,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방관에게 공탁금을 낸 점은 참작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위협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